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 오늘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갔다가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보기가 좀 싫어요. 그쵸?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은 몇 시입니까? 9시니까 이때 시가가 형성이 돼갖고 잠깐 밀렸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종가라고 하면은 뭡니까? 개파락했다가 밀려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요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봉상에서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밀렸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61선과 121선 지지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게끔 해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에 의해서 양도세 50억이 확정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뉴스들이 나와줬어요. 그럼 내일 아침 10시 정도가 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보고 있을 때 양도세 이야기가 없다든지 10억을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50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시장은 조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50억으로 확정하자,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가자 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 공장들이 여기저기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엔캠의 법인, 폴란드 법인이죠. 그쪽에서 ESG 관련해 갖고 실버 메달을 좀 획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버 메달 같은 경우는 상위 15% 정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인증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이런 부분들, 환경, 노동인권, 경영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맞죠.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많은 단기적으로 말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엔캠이 유럽의 기가팩토리에 전해 공급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18년도에는 폴란드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21년도에는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럽에서는 유럽 공장에서 나온 것들을 공급하고, 미국은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나온 전해액을 공급하고, 아시아는 또 중국은 중국 공장에서 나온 전해액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엔캠은 정말로 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돈을 버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이거는 지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현대차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금 체포가 되었죠. 300명 이상이 아마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서 구금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공사 현장이 멈추거나 크게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장을 가 있는 우리나라 직원들 단속을 피하라고 서둘러서 귀국을 하고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공장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장 지을 때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갖고 짓는 건데,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비자 좀 발급해줘라고 했을 때 미국이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우회해갖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지고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현대랑 LG엔솔만 딱 집어가지고
이민국에 들어가고 300명 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체포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동영상도 있죠. 막 사람을 쇠사슬을 묶어요. 허리에도 묶고 양손에도 묶고 발에도 묶고, 아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총 갖고 돌아다니면 강도도 아니고 칼 갖고 사람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공장 좀 지어줘 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자 발급 안 해줘. 그래서 우회하는 비자로 가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 체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견 나간 것도 한두 명이 아닐 건데, 동일한 비자로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나라 미국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단은 올스톱하고 한국으로 다 들어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 너희들 비자가 이 L-1 비자가 아니면은 너희들 체포가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거죠. 장기 근무라든지 주재원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데, 회사를 위해서 너희들 미국에서 계속 일해. 그리고 나중에 체포되면 우리가 끊어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하루 생산을 못하면 또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문제가 발생된 30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에서 하루 멈추면 33억 정도가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사가 지연이 된다? 금융 비용이 증가죠. 여러분들 공사 현장은요, 하루하루가 다 돈이에요. 빨리빨리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들어가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 이제 고객사 신뢰도 하락할 거고, 미국 보조금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물론 이제 미국의 뉴스를 놓고 보더라도 좌충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뜨릴 수 있고, 공사도 지연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가져갔는데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악재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뭐 하루하루 늦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합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공사 현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노동자들도 당장 일을 못하면 돈 못 벌고 세금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죠. 더군다나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야, 한국에서 기술자들 데려와.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기술을 알려줘. 이거 뭐예요? 야, 반도체 만드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거 갖고 와서 우리나라 알려줘.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기들은 그런 것도 안 알려주면서. 진짜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요. 미국이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가 가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급습을 해갖고 다른 것들도 아니야. 딱 우리나라를 꼽아서 우리나라 기업을 꼽아갖고 딱 세팅을 해놓고 간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액션이에요. 그쵸? 뭐 어찌되었던 간에 뜻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해결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길어지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이 전반적으로 추세를 조금 돌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이 행동은. 그래서 요거는 좀 길어지면 안 되고 좀 최대한 빨리 비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뭘 해야 되겠죠. 마음 같으면은 그냥 굳이 뭐 관세 내고 비싼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과연 여기서 인건비가 미국보다 더 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인건비 뭐하고 관세 내고 뭐 이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 봐서 그래도 관세 내면서 미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 같았으면은 좀 그래요. 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엔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뜨끔거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차전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형제들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크게 밀려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쵸?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역은요 충분히 뭐예요? 2년 넘게 쫙 밀려 내려가고 이제서야 추세 전환하고 눌리는 구간이에요. 첫 번째 눌리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상적으로는 지지가 나와주면 요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액션에서 뭐가 나온다?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엔캠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부분이에요. 뭐 엔캠에서는 나쁘진 않는데 다만 그 뭐 사방팔방에 공장이 있고 생산을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갖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흑자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치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 작년에는 좋지 못했던 모습이 연출되었지만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봐야 되는 것들 집중해서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무료로 여러분들 이용 가능합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가 이런 것들을 보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저희 허브경제TV 오셔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매매를 통해서 이런 수익을 어떻게 챙겨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하고 수익도 챙겨가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혼자 하시게 된다 그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저희 공식 채널을 누구보다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